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작년 2017년 증시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28일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상승세에 밀려나 있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1월 들어서 정부 정책 기대감과 그리고 바이오주 열풍으로 인해서 코스피의 상승률을 단박에 따라잡기도 했었는데요. 2018년도 증시를 맞아서 증시 이슈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미국 정책 불확실성과 그리고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환경 지속 등 2018년도 증시 환경이 2017년도와 유사한 환경이 많기 때문인데요. 먼저 외국인은 2016년 그리고 2017년도에 2년 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2016년도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12조 원에는 못 미치지만 2017년도 가파른 IT주의 상승과 연말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차익 실현을 부추겼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2017년 한 해 한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으로는 넷마블 게임즈와 네이버 그리고 LG전자 등인 반면에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그리고 한국전력 등이 꼽혔습니다. 4분기가 마무리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실적으로 또 한번 옮겨가고 있는데요. 4분기 상장사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50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가량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일회성 비용 발생과 원화 강세,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적자 전환 예고 등을 반영해 4분기 실적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는 추세입니다. 한양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연말 단기 이슈와 이벤트 장세에서 연초에는 펀더멘탈 장세로 전환할 전망이라며 이 과정에서 양호한 매크로 환경과 기업 실적이 상승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술적으로 4분기 실적에 따른 종목별 변동성을 고려해봤을 때 이익 안정성에 비해 단기 낙폭이 컸던 경기 민감 대형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느새 2018년도 첫 거래일을 맞았습니다. 2018년도 연초부터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들이 많은 만큼 오늘부터 관련 뉴스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성공 투자만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먼저 역시 전일장 2017년도 28일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정현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네, 코스피가 28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2460선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이 지수는 상승세로 출발하면서 강보합세를 나타내다가 오후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해짐에 따라서 이 강한 상승 동력을 얻어 결국 마지막 장은 상승세로 마감지었습니다. 네, 자세한 지수부터 수급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2129억 원을 덜어냈고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쌍끌이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각각 1798억 원 그리고 307억 원을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결국 1.26% 상승한 2467.49포인트에 장을 닫았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장 코스피 장에 이어서요. 또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이 전일 급등의 영향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에도 불구하고 이 연초 코스닥 중심 자본시장 혁신 방안 발표 기대감 등으로 4일째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지었습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수급 흐름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674억 원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지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83억 원 그리고 161억 원을 덜어내면서 파란불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결국 0.82% 빨간불 켜주면서 798.42포인트에 장을 닫았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이어서 또 업종별 마감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건설업, 제조업, 기계,
화학, 의약품 등이 1% 이상 상승세로 마감지었습니다. 이 반면에 은행과 통신업, 전기가스업, 비금속 광물, 그리고 음식유업 등은 내리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전거래일 대비 8만 원가량 오르면서 254만 8천 원의 장을 마감지었고요. 이 시총 2위 SK하이닉스도 1,400원가량 오르면서 7만 6,500원에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 LG화학, KB금융, 삼성생명 등도 올랐습니다. 이 반면에 현대자동차는 전거래일 대비 500원가량 떨어지면서 15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 이 포스코와 네이버, 현대모비스 등도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지 외국인과 기관 상위 매매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기업은행 그리고 포스코 순으로 장을 닫았고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를 1등으로 내세우면서 LG화학, 그 뒤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으면서 종료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매도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카카오,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순으로 덜어내면서 종료했고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신한지주, 그리고 SK텔레콤, 그리고 포스코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또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수 상위 종목은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신라젠, 셀트리온, BH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티슈진을 가장 앞으로 앞세우면서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SKC 코오롱 PI,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SKC 코오롱 PI,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으로 덜어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이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8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17년 1.9%보다 0.2%포인트 하락한 1.7%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이 국제유가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석유류 등의 가격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그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2017년 배럴당 50달러 초반으로 출발한 이 두바이유는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치고 오르면서 6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서브 텍사스 원유와 또 브렌트유도 연중 20% 전후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국제유가는 급등락이 없이 완만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 결국 0.97% 상승률 보여주면서 60.42달러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유가에 이어서 또 뉴욕 증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증시에서 뉴욕 증시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29일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증시에서는 소비재와 공업 관련 주식이 올랐지만 기술주와 금융주가 부진한 모습을 시현했고요. 이 새해를 앞두고 거래량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세한 지수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다우지수입니다. 0.48% 내린 24,719.2포인트의 장을 닫았고요. 이 나스닥 지수는 0.67% 내린 6,903.39포인트, 그리고 S&P 500 지수도 0.52% 내리면서 2,673.61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뉴욕에 이어서 또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는 올해 마지막 거래인 29일에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한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내년 3월 4일로 총선일이 확정된 이탈리아에서는 이 총선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두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밀라노 증시가 1.2% 급락했고 이 16주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올해 유럽 주요 증시는 기술주와 자원주의 강세에 힘입어서 2013년 이후에 가장 많이 오른 해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자세한 지수 영국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 지수입니다. 0.85% 오른 7,687.77포인트, 그리고 프랑스 깍그 지수는 0.5% 하락한 5,312.56포인트, 그리고 독일 닥스 지수는 0.48% 내린 12,917.64포인트에 장을 닫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지수 알아보시죠. 코스피 시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오전장 2471.01포인트 찍으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 코스닥 지수는 700선을 마지막에서 감당하는 모습 보이다가 오늘 오전장에는 800선을 넘어선 803.40포인트의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삼성전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주 대비 22,000원가량 상승하면서 257만 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86%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현대자동차입니다. 3.21% 내린 15만 1,000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전주 대비 5,000원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종목 같은 경우에도 500원 하락세 이어갑니다. 오늘 오전장 33만 2,000원의 출발이 예상되면서 이 등락률은 0.15%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0.19% 내린 26만 2,500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전주 대비 500원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100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빨간불 켜주면서 0.15% 오른 65,200원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롯데칠성은 살짝은 지지부진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네, 132만 9천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5,500원 상승한 31만 원의 출발이 예상되면서 이 등락률은 1.81%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1% 상승한 22만 3,200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전주 대비 2,000원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CJ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23만 1,000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보합권세 흐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네, 22,500원의 출발을 예상하면서 200원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90%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서울반도체입니다. 1.08% 오른 28,150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전주 대비 300원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SM입니다. 0.29% 오른 34,800원의 출발이 예상되면서 전주 대비 100원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 종목은 포스코 종목입니다. 0.96% 오른 8,430원 상승세 이어가면서 전주 대비 70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서 종목입니다. 500원 하락한 28,600원의 오전장 준비하면서 등락률은 1.71%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CJ ENM입니다. 500원 상승한 98,200원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51%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GS홈쇼핑입니다. 1.29% 오르는 21만 9,600원의 화요일 오전장 준비 중에 있고요. 전장 대비 2,800원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골프존 뉴딘입니다. 0.19% 대리 5,310원의 현재가 준비하면서 전장 대비 10원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67,500원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도 1월 2일 화요일 국내 주식시장 시작을 알렸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역시 전일장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특징을 보였고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증시온에어 일부 역시 김남우 앵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0.82포인트 상승하면서 2,467.49포인트로 한 해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017년 연초 대비 21.78% 상승하면서 거래 마친 모습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800억 원과 300억 원가량의 순매수 흐름을 보였던 반면 개인은 2,127억 원의 순매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전기전자와 건설업 등이 모두 2%대로 상승 흐름을 시현했고 화학과 의약품, 기계와 제조업 등도 1%대 업종지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섬유의복과 종이목재, 철강금속과 의료정밀, 유통업, 운수창고, 증권과 보험 등이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비금속광물과 전기가스업, 통신업과 은행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3.24% 올랐습니다. 254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1.86% 오르면서 이틀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LG화학이 2.66% 올랐고 KB금융과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등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포스코와 네이버,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신한지주와 SK텔레콤 등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관련주들이 이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4분기 손실 전망과 대규모 유상증자 예고로 전일에 28.75% 급락했던 현대중공업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3.7% 반등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1.29%, 현대로보틱스는 5.69% 상승 마감했습니다. S1이 올해 배당 성향을 60%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5.94%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배당 성향은 30.1%였습니다. S1은 한때 10만 7,500원을 기록하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기술 수출 계약금 수령 소식으로 9.91% 올랐습니다. 로이반트 사이언스로부터 자가 면역 질환 항체 신약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금 3천만 달러를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신공영은 3.18% 오르면서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한신공영은 장중에 22,750원을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은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으로 8.33% 올랐습니다. 중국 업체와 646억 2,600만 원 규모의 대규모 물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관련주인 주연테크가 10.71% 크게 밀려난 가운데 541개 종목이 상승 흐름을 보였고 267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거래일보다 0.82%, 6.47포인트 상승하면서 798.4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017년 연초보다 26.15%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68억 원과 147억 원의 순매도 흐름을 보였던 반면 개인이 670억 원가량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IT 종합과 오락문화, 인터넷과 컴퓨터 서비스, IT 부품, 제약과 비금속, 일반 전기전자 등이 올랐던 반면 디지털 콘텐츠와 방송 서비스, 통신 서비스와 기타 제조 등은 내렸습니다. 셀트리온이 0.5%대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9% 올랐습니다. 반면 셀트리온 제약은 1.3% 가까이 하락폭을 시현했습니다. 신라젠이 10.39% 상승하며 93,5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티슈진과 포스코캠텍이 각각 4%대 상승 흐름을 기록했고 뒤를 이어서 CJ E&M과 바이로메드, 코미팜과 파라다이스 등도 동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펄어비스와 로엔, 메디톡스와 휴젤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온 종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소식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 출현으로 종가는 25.71%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마초 재배와 판매 사업 추진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던 뉴프라이드는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에 29.7% 급락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최대 주주 변경 지연 공시와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 조회 공시 답변 이후 15일 이내에 최대 주주 변경 공시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프라이드는 지난 28일 최대 주주 SRV 엔터프라이즈가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인 옴니텔이 19.13% 밀렸습니다. 디지털옵틱과 SBI 인베스트먼트, 우리기술투자와 비덴트, 한일진공 등도 동반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 775개 종목이 상승 흐름을 보였고 380개 종목이 하락했던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3.6원 하락한 1070.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3월물은 4.45포인트 상승하면서 326.1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미래생명자원 종목입니다. 하나머스트 5호 스펙과 합병해 지난 12월 28일 코스닥 시장 데뷔전을 치렀던 미래생명자원 종목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상한가였던 3,89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1998년 설립된 미래생명자원은 동물용 특수 가공 원료를 제조해 국내외 사료 제조기업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8.8%의 성장률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인 특수 가공 원료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품 개발부터 생산과 납품까지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래생명자원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1.11%로 올 한 해 빨간불로 시작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35원 상승한 3,200원 선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V원텍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검사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V원텍이 4%가 넘게 상승 흐름을 보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 2차 전지 검사 장비로 사업 영역을 넓혀 매출이 오를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V원텍이 디스플레이 머신 비전 장비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2차 전지 업체에 검사 장비 수주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V원텍의 2차 전지 검사 장비는 향후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소형 2차 전지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기차 등에 쓰이는 중대형 배터리 제조 공정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V원텍이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각각 전년보다 80%와 90% 증가한 711억 원과 295억 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V원텍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0.95% 상승하면서 닷새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450원 상승한 47,9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태고사이언스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포치료제 기업인 태고사이언스가 11% 가까이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계 최초로 주름 개선 세포 치료제의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세계 최초의 주름 개선 세포 치료제의 국내 의약품 제조 판매를 허가받았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 4.2% 정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4,100원 상승한 10만 4천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전거래일 특징주는 메디포스트 종목입니다. 일본에서 줄기세포 관련된 조성물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에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장중 한때 11만 7,500원을 찍으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던 메디포스트였습니다. 이 메디포스트는 전날 공시를 통해 줄기세포 활성과 관련된 조성물에 대한 일본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발명이 연골세포 사멸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성물에 대한 것이라며 조성물에는 헤파린 결합성 표피 증식인자를 발현하는 제대혈률의 간엽 줄기세포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특허 기술을 자사 줄기세포 관절염 치료제인 카스티엠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메디포스트 종목 현재 오늘장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2%가량의 낙폭을 시현하면서 현재가는 11만 4,2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과 함께 점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9일에 장을 마감했었는데요. 일본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니케이 지수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9일 니케이 지수 0.08% 내리게 되면서 22,764.9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을 맞아서 엔화 강세로 하락 마감을 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만 가권 지수입니다. 0.71% 상승한 1,642.8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뉴욕 증시 강세에 힘입어 역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0.33% 오르게 되면서 3,307.17에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중국 증시도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일시적으로 인하한다라는 소식에 한 해를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해 29일이었습니다.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다시 돌아와서 2018년도 1월 2일 화요일 한 해의 첫 거래일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 출발 상황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양장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자세한 지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03% 정도 강보합권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0.62포인트 상승한 2,468.1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은 0.42%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조금 더 상대 강도가 좋은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33포인트 상승하면서 현재는 801.93포인트로 800선을 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장 지수 출발 움직임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 또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거래소 시장부터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 살펴보면 빨간불을 더 많이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상단권에서는 운수창고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27%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서 대한항공 그리고 진에어 종목까지 항공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섬유 일복업종도 1% 넘게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1.08%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화학업종과 철강금속도 오늘 계속해서 상승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통신업종과 그리고 비금속 광물 그리고 음식료 업종이 소폭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현재 상단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업종과 금융업종 그리고 전기전자가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권에서는 운수 장비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4% 밀려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자동차주들이 일제히 약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위아 종목들이 모두 현재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전기가스도 역시 밀려나고 있고요. 의료정밀과 건설업종 현재 소폭 밀려나게 되면서 탄력이 제한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0.12%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장 직후에는 빨간불을 켜줬지만 다시 한번 반락하게 되면서 현재 254만 6천 원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0.69% 올라와주고 있고요. 87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BGF 종목이 빨간불을 역시 켜주고 있습니다. 이 거래를 연속으로 오름세 보여주게 되면서 현재 2.62% 올라와주고 있고요. 15,7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항공주 중에 대한항공이 오늘 좋은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2.36%가량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34,650원 상단에서 거래를 이어가게 되면서 현재 이 거래를 연속으로 역시 주가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화장품주들의 강세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화장품주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이 현재 2.30%가량 올라와주는 상황인데요. 지난 3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오늘은 31만 1,500원 상단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아모레주의 종목도 역시 빨간불입니다. 1.77%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14만 3,500원 상단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종목이 역시 오늘 상단권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1.62%가량 올라와주는 상황인데요. 현재 37만 7천 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해주게 되면서 이 종목 역시 지난 3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하락권에서는 앞서 살펴본 대로 현대차 종목이 확인이 됩니다. 2.56%가량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현재 15만 2,500원 하단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글로벌 판매량의 목표를 하향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놓게 되면서 역시 현재는 파란불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역시 기아차 종목도 2.09% 밀려나고 있고요. 32,75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에 지수가 바로 50일 신고가를 찍기도 했었는데요. 업종별로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현재 가장 상단권에서는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68%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기타 제조업종과 통신장비 모두 2% 넘게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전기전자와 제약업종이 1% 올라와주게 되면서 점점 더 탄력이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IT 소프트웨어 업종과 제조업종 그리고 IT 부품과 디지털 업종 모두 현재는 상단권에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하락권에서는 유통업종이 확인이 됩니다. 0.62%가량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또한 뒤를 이어서 방송 서비스 업종과 출판 매체 그리고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오늘은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1.27% 올라와주고 있고요. 역시 지난 3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흐름 나타내주게 되면서 오늘도 22만 3,900원 상단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메디톡스 종목입니다. 오늘 역시 제약업종 중에 메디톡스가 1.40%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49만 1,500원 상단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차바이오텍 종목이 확인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역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급등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특히 현재 22.67%가량이나 급등하게 되면서 27,500원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 제약업종의 강한 흐름이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CMG 제약 종목이 확인이 됩니다. 7.37%가량 올라와주게 되면서 현재는 6,700원 상단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권에서는 오늘 현재 웹젠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1.79%가량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38,400원 하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CJ 오쇼핑 종목이 1.56%가량 빠지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22만 7,500원 하단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은 또 투자자별로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수급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오늘 오전장에서 주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353억 원가량의 물량 담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팔자로 전환하면서 각각 500억 원과 9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덜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현재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2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고 있는 반면 외국인이 200억 원, 기관 역시 200억 원가량의 물량 덜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5계약과 470계약 정도 물량 덜어내고 있는 반면 개인이 650계약 정도의 물량을 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주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2018년도 첫 거래일 개장 분위기부터 먼저 짚어보셨고요. 이어서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는 NH투자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게임 업종 내 NC소프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NC소프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정이 오히려 좋은 매수의 기회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이 무난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C소프트의 4분기 매출액은 5,87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11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리니지 M의 매출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리니지 M의 매출은 4분기 3,916억 원, 일평균 43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론칭했던 이후에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3분기 일평균 60억 원 수준에서 약간 하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높은 매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1일에 출시한 대만의 리니지 M 역시 출시 이후 줄곧 앱스토어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하면서 4분기와 2018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4분기 중에 리니지 M의 대만 출시와 함께 리니지2 레볼루션의 북미와 유럽 출시의 영향으로 로열티 매출액이 536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리니지 1을 비롯한 PC게임은 4분기 성수기 효과가 일부 반영되겠지만 3분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과 함께 각 사업 부문별로 자세한 실적 흐름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지난 12월에 출시했던 대만 리니지 M과 관련된 소식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만에서 리니지 M의 성공으로 인해서 NC소프트의 게임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2018년도 출시될 차기작인 이 블레이드 앤 소울 2와 그리고 리니지2 M 그리고 아이온 템페스트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역시 성과가 더욱더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서 1분기 중에 라인 방야 모바일과 그리고 북미 자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규 게임 그리고 아이온 레기온스 등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PC 게임 아이온이 1월 17일부터 부분 유료화로 전환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매출 성장 또한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 분석입니다. 이렇게 2018년도 중에 출시될 신규 게임으로 인해서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이 모바일 라인업의 확대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의 확대 등 여러 긍정적인 모멘텀이 앞으로 NC소프트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 NH투자증권에서는 NC소프트에 대해서 2018년도 게임 업종 내 탑픽 종목으로 유지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매수와 그리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64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흐름 또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NC소프트 현재 주가까지 이어서 체크해 주시죠. 첫 번째 NC소프트 종목이었습니다. 현재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은 0.89%에서 1%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4,500원 하락한 44만 3천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NC소프트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DB금융투자에서 주목하고 있는 삼성전자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아전 인수식 해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4분기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먼저 또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4분기 영업이익의 경우 약 15조 7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추정했던 16조 원보다 소폭 하향된 수치입니다. 반도체 특별 상여금과 함께 낮아진 원달러 환율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1조 원 정도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내용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D램 ASP가 7% 이상 상승하고 낸드가 15% 이상 증가 흐름을 보이면서 이 특별 상여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10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또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수율 개선과 함께 물량 증가로 전분기 대비 크게 개선된 1조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IM 부문의 경우 스마트폰 물량은 감소하고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예상보다는 적은 2조 7천억 원가량의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2018년 1분기와 관련된 실적 추정치와 함께 이어서 더 나아가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2018년도 1분기부터는 전 사업부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이 반도체는 일회성 비용이 없어지고 그리고 D램 가격 상승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017년도 4분기 이상의 영업이익은 가능해 보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해외 고객 물량 감소분을 캡티브 고객이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개선된 실적 또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IM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9이 S8보다 빠르게 출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2018년도 1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봤을 때 2018년도 1분기 영업이익은 17조 원 전후가 기대가 된다고 하고요. 2018년도 상반기까지 D램 가격 하락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 전사 영업이익은 62조 원가량으로 약 14.6%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편 최근 주가가 조정을 보이기 때문에 결론을 미리 단정 지어놓고 이유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야전 인수식 해석이 최근 들어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DB금융투자에서는 최근 조정은 이 펀더멘탈 훼손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이 더욱더 강하기 때문에 어닝 시즌을 맞게 되면 분위기가 환기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게 되면서 오늘 목표 주가를 320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투자의견도 매수를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 대장주 삼성전자가 오늘은 또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이어서 현재 주가까지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출발장부터 상승과 하락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0.04%에서 0.08%대로 강보합권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가 2,000원가량 상승한 255만 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삼성전자의 현재가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한금융투자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홍성그룹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홍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오늘 리포트에서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제목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지난해 4분기 실적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확인해 주시죠. 네, 먼저 4분기 매출액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5%가 성장한 59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5% 가까이 증가한 107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6월에 인수했던 플라스틱 공장의 가동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4분기 실적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360개의 유통사를 통해서 수주했던 토이드론 5종과 함께 특수 봉제 완구가 매출로 반영되면서 이 4분기 완구 부문의 매출액은 446억 원, 영업이익은 75억 원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의류 부문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146억 원, 영업이익은 32억 원으로 모두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 4분기 실적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올해 실적 추정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2018년도 홍성그룹의 매출액은 2,45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9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부문별로 살펴보면 완구 매출액이 1,903억 원, 그리고 의류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553억 원을 기대해 본다라는 평가인데요. 이 북미향 완구 판매가 확대가 되면서 전사 외형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재짓 관련 로열티 증가도 긍정적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3분기 누적 로열티 수익은 317만 위안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재짓 캐릭터를 활용한 일회용 식기 사업이 번창하게 되면서 로열티가 증가한 결과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재짓을 활용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로열티 수익 확대도 더욱더 기대가 된다고 하고요. 점박이2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마치고 방영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도 여름방학 시즌에 맞춰서 개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콘텐츠 부분이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북미양 고마진 완구 매출의 확대, 그리고 IP 관련 경쟁력의 확보, 그리고 경쟁사 대비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을 근거로 오늘 홍션그룹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관점을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제시를 했는데요. 하지만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 25%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3,000원으로 내려잡은 상황입니다. 이 주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만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서 내려잡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홍션그룹도 오늘 마지막으로 이어서 현재 주가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권에서 출발했던 홍션그룹이었습니다. 현재장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0.23% 정도 상승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5원가량 상승한 2,16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홍션그룹의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KT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네, KT 오늘 리포트에서는 4분기 실적 프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5G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역시 4분기 실적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확인해 주시죠. 지난해 4분기의 영업 실적의 경우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5조 9,386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2,183억 원을 기록하면서 19.1% 가까이 하회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인건비가 늘어난 데다 5G 관련 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4분기 서비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할 전망입니다. IPTV와 IDC 등이 각각 17.1%, 28%가 늘면서 실적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회계 규정 변경의 영향 400억 원과 함께 5G 관련 비용 반영 등으로 3.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8년 서비스 매출액은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3%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통신 매출액은 요금 할인율 상향과 함께 취약계층의 요금 감면 등으로 0.4% 증가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IPTV와 초고속 인터넷 등이 매출 성장을 이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의 매출액은 ARPU가 높은 기가인터넷 비중의 상승으로 3.3% 증가할 전망입니다. IPTV 매출액은 가입자와 ARPU 증가로 13.2% 늘어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 영업이익은 IPTV와 부동산 수익 호전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PTV는 2017년에 흑자로 전환하면서 영업이익률이 2017년 5%에서 2018년에는 7%로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2년 동안 부동산 매출액 역시 연평균 22% 가까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리포트의 분석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지난 2017년 4분기 실적과 함께 IPTV와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부동산 부문의 매출 실적 확인해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이슈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2월달 열리게 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KT는 3.5GHz 그리고 28GHz 고주파 대역 이용으로 인해서 전파 전송거리가 짧은 5G 네트워크 구축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KT는 67만 킬로미터 광케이블과 그리고 3,674개 통신국사, 그리고 417만 개 전신주, 그리고 7만 개 공중전화와 대규모 관로를 활용해서 촘촘한 기지국과 장비를 연결하고 그리고 유선과 무선망을 융합한 효율적인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5G 서비스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셋탑 기가진이 가입자 수는 이미 220만 명 그리고 5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리포트에서는 오늘 KT에 대해서 매수 의견과 그리고 목표 주가는 38,700원을 제시한 상황인데요. 2018년도 배당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1,000원을 상회할 전망이다라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KT도 오늘 마지막으로 이어서 현재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KT 종목이었습니다. 현재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0.5% 정도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150원 하락한 31,10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KT 종목까지 현재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4가지 꼼꼼하게 짚어보셨고요.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전장 눈에 띄었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네, 펄어비스가 새해 첫날부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오전장 10시 42분 구간입니다. 펄어비스 4.48% 오른 25만 8천 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날 펄어비스에 대해 주가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24만 5천 원에서 32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연구원은 글로벌 직접재산권 인지도를 고려하면 이 해외 매출 추정치 상향 기능성도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판호 발급 이후에 이 중국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고 또 실적과 모멘텀 모두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네, 최근에 강원랜드가 영업시간 단축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차트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종목 강원랜드입니다. 9.91% 내린 3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강원랜드는 지난달 29일 공시를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0년까지 카지노 사업 제어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업 이시간이 기존 20시간에서 18시간으로 단축되고 일반 영업장 테이블 수는 기존 180대에서 160대로 축소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강원랜드의 카지노 영업에 대한 규제 강화 분위기는 이 중장기 성장성을 저해하고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GD입니다. 이 GD와 DMC 주가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짚어보시죠. 네, GD 주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9% 오른 1,75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GD는 이날 개장 전 공시를 통해서 DMC의 지분 26%가량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DMC는 최대 주주가 GMC 외 1인에서 GD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이 GD는 DMC에 대한 지분 투자에 대해 신규 산업 진출을 통한 사업 다각화와 또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카카오 종목입니다. 네, 카카오가 가상화폐 인기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초 70만 원대에서 최근 1,900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거래량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차트로 확인해 보시죠. 네, 카카오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4.01% 오른 14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이날 가상화폐 관련주로 카카오와 비텐트, 또 옴니테를 꼽았습니다. 네, 업비트는 카카오가 지분을 25% 정도 보유하고 있는 이 두나무에서 개발한 암호화폐 거래소라며 업비트의 일거래 대금은 7조 원 수준으로 일평균 수수료 수익은 35억 5천만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렇다면 등락률 상위 종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종목들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달려주고 있는데요. 동부제철이 9,640원, 그리고 동부제철 우선주가 동반 상한가를 보이면서 25,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아스입니다. 이거를 연속으로 상승률 보여주면서 21.17% 오른 1,3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상승률에 이어서 하락률로 넘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현재 시각 10.06% 내린 3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규제 이슈가 나오면서 9%대 이상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STX 엔진입니다. 4.04% 내린 8,7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DY 파워입니다. 3.16% 내림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현재가는 1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승률로 넘어가 보시죠. 네, 상한가 두 종목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제형솔루텍이 2,340원, 그리고 IGC 시스템이 4,4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뉴프라이드입니다. 네, 현재 시각 23.47% 상승세 올라주면서 현재가 3,0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차바이오텍입니다. 20.22% 오른 27,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장이 차바이오그룹 회장으로 새 출발한다는 소식과 함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하락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YD온라인입니다. 네, 최대 주주 변경을 앞두고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2.35% 내린 4,4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ESA입니다. 6.19% 내린 4,24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전장 대비 280원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빅텍입니다. 4.80% 내린 3,7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은 오스템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5.13% 내린 5,7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계속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리포트 하나금융투자 리포트 들고 나왔는데요. 1월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올해 2018년 미국과 한국은 집권 정부 2년차로 진입하게 됩니다. 특히나 미국의 경우 집권 2년차 상반기 주식시장은 부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세 효과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과 같이 기업의 자사주 매입과 함께 M&A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상승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는 집권 2년차 상반기와 하반기 주식시장의 강세가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정책의 구체화와 함께 실행 때문입니다. 이 상반기 중에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까지 이어질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자산 중에서 코스닥의 비중은 2%,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250 지수를 새롭게 만들 경우 코스닥 비중이 7%를 상회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의 신규 수급원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셀트리온의 이전 상장으로 인한 시가총액 비중 확대 효과는 코스닥 대형주에 집중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익 비중과 기관의 순매도 강도가 높음을 감안해 볼 때 컴투스와 GS홈쇼핑, 원익 IPS와 솔브레인 등도 관심 대상이다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정부 정책과 관련된 대략적인 2018년도 실적 추정치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포인트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는 매출 증가율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이 매출 증가 같은 경우에는 수출 증가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수출을 통한 외형 확대 진행이 가능할 수 있는 업종군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입니다. 먼저 중국 같은 경우에는 IT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3차 서비스업 성장 산업으로 제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내 수출 성장주도 품목 중 하나인 의료기기와 제약업종도 2018년도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와 장비 업종의 주가 부진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MSCI 전 세계 내 국내 기업의 이익 비중은 3.4%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시가총액 비중은 1.9%로 이전 고점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IT 섹터 내 국내 IT 섹터의 순이익 비중 같은 경우에도 11.3%로 2003년도 이후의 최고 수준인 반면에 시가총액 비중은 4.9%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비중 스프레드가 사상 최고치에 육박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글로벌 성장 주도주인 FAAG 기업들의 투자 증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와 장비 업종의 이익 증가에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1월 코스피 시장 예상 밴드로는 2,400포인트에서 2,550포인트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리포트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면서 1월 주식시장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증시온에어 1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감장까지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